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는 법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좀 웬만큼 살아보신 분이면 이게 그때가 아니라 저 때였으면, 저 사람을 이때가 아니라 저 때 만났으면, 이런 이제 수많은 이른바 우리가 흔히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지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에는 또 때가 있는 반면에 고유의 쓰임이 있습니다. 망치는 못을 뽑거나 못을 박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칼로는 못을 박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망치가 필요할 때는 망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보다 훨씬 몇 배 비싼 칼이나 톱이 있다고 해서 그걸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령 내 자신을 망치라고 규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망치에 쓰임이 있는 곳에서 써야 되는데, 부모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망치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한다거나, 혹은 내가 뭔가 잠시 내 본분에 있던 쓰임과 다른 곳에 더 관심을 가진다든가, 이렇게 될 때에는 이제 이때부터는 뭔가가 나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이 불화를 일으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흔히 우리 집 사회를 아주 냉혹한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부르는데, 이 경쟁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들로 나누는 참 비극적인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패배한 사람들을 나고자라고 부르고, 또 하물며 무능한 사람이라고, 혹은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스스로를 이렇게 자학하거나, 혹은 또 남에게 그렇게 그 딱지를 붙임으로써 되돌아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이거는 나고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각기 다른 쓰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전부 다 공부 잘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아니, 반에서 이론적으로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왜 35명의 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식을 1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1등은 한 명뿐이고요. 1등이 아닌 자는 30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1등이 아닌 자가 되기 쉽겠어요? 1등인 자가 쉽겠어요? 당연히 1등이 아닌 자가 훨씬 쉽겠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프레임에만 어떤 한 사람의 가능성을 맞춰놓고 이 사람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상관도 없이 밀어붙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탈 붕괴의 상황에 돌입하게 되고, 이거는 뭐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농어촌이나 흔히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밍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고, 호기심 가질 때 호기심 가져야 되고요. 돈을 벌고 일을 할 때 일을 해야 되고, 조직 안에 들어서 규율을 지키고, 또 그 조화를 꿈꿔야 될 때는 꿈꿔야 되고요. 다음에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하게 성찰을 하고 그것에 인간의 어떤 그 성찰의 기록물을 남겨야 될 때는 남길 때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어디에 쓰일 것인가? 나는 어디다가 쓸 것인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하기에는 아무리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해보기에는 아직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것을 깨닫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년 만에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이상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 준비 기간이 10년 걸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고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쓰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안다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명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쓰임에 대해서는 용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제 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미에서 잠깐 언급했던 대운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이 용신이라고 하면 용자를 이제 잘 봐주시면요, 어떻습니까? 쓸 용자예요. 쓸 용자. 굉장히 실용적인 겁니다. 써야 되는 기운인 거죠. 드래곤 용이 아닙니다. 뭐 가만히 있는데 다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그것을 그 쓰임을 쓰고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운이라는 것은 뭐 아주 나한테 호의적이고 굉장히 운이 좋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운의 단위를 만들어내는 큰 시간 단위, 10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의미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는 좋고 나쁜 사주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봉건 시대 때의 명리학은 뭐 기한 사주니 뭐 천한 사주니 뭐 귀격이다 천격에 대해서 사실은 이 명식에서도 계급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제 날 갖고 버려야 되는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고전에 보면 거지의 사주라는 게 있어요. 아마 중국의 어떤 거지로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간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이제 거지의 사주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그 사주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지난 한 1000년간 적어도 몇십만 명은 될 터인데 중국의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지로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확신컨대 그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다 거지로 절대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그 사람의 사주를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자주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주이기도 했습니다. 하다못해 밥집이라도 했으면 신용문 객잔이라도 열었으면 크게 돈을 벌 수도 있는 사주라고 저는 보았거든요. 근데 아마 자기의 쓰임과 잘못된 일을 하다가 망해서 거지로 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지의 사주다? 천한 사주다? 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그건 폭력이죠.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른바 대가라고 한 사람들이 사주가 뭐 천기가 흘러넘치며 어쩌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되는 봉건 시대의 유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좋은 산이냐 나쁘냐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산이냐, 어떤 쓰임을 필요로 하는 산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리학은 그런 무슨 그 기하냐 천하냐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판별식이 아니고 각자마다의 맞춤형, 각자마다 어떤 하나의 그 통합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각기 다 다른 성격의 인생 설계와 전략 전술을 세울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런 논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